Join us as we explore the incredible scale and precision required for modern shipbuilding. 삼성중공업의 수주 잔고는 31조 5천억 원입니다. 이 중 약 28조 원에 대해 선물한 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환율이 어떻게 되든 이 28조 원의 수익은 이미 확정된 거예요. 이게 이전에 계속 이야기한 100% 환해지죠? 반면 HD현대는 40%, 하나오션은 7%입니다. 같은 조선업인데 환율에 대한 액션이 이렇게 다릅니다.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건지 이걸 투자자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 2부에서는 환해지 전략의 의미, 과거 부실에서 배운 교훈, 그리고 SEDP라는 플랫폼 혁신까지 삼성중공업은 어떤 성격의 주식인가에 대한 답을 드립니다. 오늘의 호스트, 저는 쿤바야입니다. 저는 코호스트 지웅입니다. 먼저 환해지 개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자, 조선업은 기본적으로 달러로 수주하고 원화로 비용을 씁니다. 그런데 배를 만드는데 2, 3년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환율이 변하면 수익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1달러에 1,400원일 때 10억 달러짜리 배를 수주했다면 매출은 1조 4천억으로 예상되잖아요. 근데 인도 시점에 환율이 1,200원으로 떨어지면 원화로 환산된 매출이 1조 2천억으로 줄어요. 2천억이 증발하는 거죠. 반대로 환율이 1,600원으로 오르면 매출이 1조 6천억이 되고 2천억이 공짜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 변동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미리 환율을 고정하는 게 환해지인 거잖아요. 수주 시점에 나는 이 달러를 1,400원에 팔겠다고 은행이랑 계약을 해버리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이걸 거의 100% 해요. 수주잔고 전액에 대해 선물환 계약을 체결합니다. 일전에도 3사의 환율 전략을 배웠는데 다시 비교하면요. 삼성중공업 약 90% 이상 해지, HD현대중공업 약 40% 해지, 한화오션은 7% 정도만 해지하고 나머지는 환오픈. 같은 조선사여도 환율 전략은 정말 극과 극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삼성중공업이 이렇게 보수적인 전략을 택하는 데는 아픈 역사가 있어요. 혹시 해양 플랜트 부실 사태 2010년대에 엄청 고생했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2013-2016년 삼성중공업은 해양 플랜트 사업에서 대규모 적자를 냈습니다. 왜요? 왜 적자가 난 거죠? 당시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으면서 해양 플랜트 발주가 폭발했어요. 삼성중공업을 포함한 한국조선 3사가 공격적으로 수주했는데 문제는 이 해양 플랜트가 일반 선박보다 훨씬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크다는 거였어요. 설계가 계속 바뀌고 자재 가격이 오르고 공기가 늘어나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군요. 대우조선 분식회계 때 우리가 비슷한 패턴을 봤잖아요. 맞아요. 삼성중공업도 수조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신뢰가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삼성중공업 주가가 한때 5,00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지금의 10분의 1 수준이죠. 그때 삼성중공업에 투자했던 분들은 정말 피눈물 흘렸을 거예요. 네, 그랬죠. 이후 삼성중공업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인력 구조조정, 비핵심 사업 매각, 해양 플랜트 사업 축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가 선별수주 원칙이에요. 선별수주란 돈이 안 되는 건 아무리 일감이 필요해도 안 받겠다는 거죠. 적자 수주를 완전히 끄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 전에는 일감을 채우기 위해 마진이 낮거나 리스크가 높은 프로젝트도 수주했어요. 부실의 씨앗이 거기서 시작된 거죠. 결국 구조조정 이후에는 적정 마진이 보장되는 프로젝트만 수주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2016년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거죠? 네, 맞아요. 이후 삼성중공업은 이 뼈아픈 경험에서 두 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첫째, 수주할 때 적정 마진을 반드시 확보한다. 저가 수주는 절대 안 한다. 둘째, 환율 변동으로 인한 이익 변동성을 원천 차단한다. 이게 100% 환해지의 배경입니다. 아, 그러니까 100% 환해지는 단순한 재무 전략이 아니라 뼈아픈 경험에서 나온 생존 원칙인 거예요. 시청자분들, 이 맥락을 아셔야 삼성중공업의 환해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사업보고서에서 환율 민감도 낮음이라고 한 줄로 쓰여 있는 것 뒤에 이렇게 가슴 아픈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칙이 지금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매년 실적이 개선되면서 2023년 흑자 전환, 2024년 영업이익 5,036억, 2025년 영업이익 8,622억,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원칙이 지금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2020년, 2025년까지 매년 실적이 개선되면서 2025년에 매출액 10조 원, 영업이익 8,622억 원을 달성한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거쳐서 9년 만에 매출 10조 클럽에 복귀한 거잖아요. 이건 단순한 경기 회복이 아니라 체질 변화의 결과네요. 네, 맞아요. 그럼 이번엔 100% 환해지의 장단점을 투자자 관점에서 정리해 볼게요. 제 생각엔 장점은 명확한데요. 실적 예측 가능성이 극대화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환율이 1,500원이든 1,200원이든 삼성중공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수주 시점에 거의 확정됩니다. 환율 때문에 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나 쇼크가 발생하지 않아요. 투자자 입장에선 이건 정기예금이나 보험 같은 안정감을 주는 장치겠어요. 실적이 출렁이지 않으니까 밸류에이션도 안정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고, 투자자별로 다르겠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특히 이런 예측 가능성을 좋아하죠. 숫자로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환율이 1,400원에서 1,300원으로 100원 떨어진다고 가정하면요. 3, 4에 각각 어떤 영향이 나와요? 삼성중공업은 대부분 해지되어 있으니 영향이 미미합니다. 수십억 원 수준의 차이. 하지만 하나오션은 오픈된 환율 포지션이 크니까 수천억 원의 영업이익 감소가 발생해요. HD현대는 40% 해지이니 중간 수준의 영향이 발생하고요. 반대의 경우도 생각하며 반대로 환율이 100원 오르면 어떻게 되죠? 한화오션이 수천억 추가 이익, HD현대가 중간, 삼성중공업은 거의 변동 없다. 이게 맞는 건가요? 네, 역시 총명한 지용님이십니다. 암튼 그래서 환율에 대한 뷰가 명확한 투자자라면 이 차이를 활용할 수 있어요. 달러 강세를 예상하면 하나오션이 레버리지가 가장 크고 환율이 불확실하면 삼성중공업이 안전한 선택이죠. 근데 100% 환해지에도 비용이 있잖아요? 선물한 계약 자체에 비용이 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걸 선물한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이건 한미 금리 차이에 따라 달라져요. 복잡해서 이 시간에는 세세하게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선물한도 채권 상품의 일종이라서 그래요. 아무튼 금리 차이가 크면 해지 비용이 올라가서 100% 해지의 비용이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이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안정성을 택한 거예요. 시청자분들, 보고서에서 환율 민감도라는 항목이 나오면 이 맥락을 떠올리세요. 3, 4의 환율 전략 차이가 핵심 변동성의 변수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환율 전략은 회사의 경영 철학을 보여줘요. 삼성중공업의 보수적 환해지는 절대 불필요한 리스크를 지지 않겠다는 DNA이고, 한화오션의 환오픈은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잡겠다는 DNA예요.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2024, 2025년처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높은 시기에는 환오픈 전략의 한화오잔이 환차익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는데 삼성중공업은 그 이익을 못 가져갔어요. 환율이 100원 오르면 한화오션은 영업이익이 수천억 원 늘어나는데 삼성중공업은 변동이 거의 없다는 거잖아요. 고환율 시비에는 삼성중공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해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환율이 1,400원에서 1,200원으로 급락하면 하나오션은 대규모 환차손이 발생하지만 삼성중공업은 수주 당시 확정한 수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결국 이건 고위험 고수익 vs 안정적 수익의 선택이에요. 하나오션은 공격형, 삼성중공업은 수비형.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선택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환율에 대한 뷰가 있는 투자자라면 이 차이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환율이 오를 것 같으면 하나오션, 환율이 불확실하거나 내릴 것 같으면 삼성중공업, 이런 식으로요. 시청자분들, 보고서에서 환율 민감도라는 항목이 나오면 이 맥락을 떠올리세요. 3, 4의 환율 전략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상기하시고 본인만의 전략을 생각해 보세요. 환율도 실적 변동성의 핵심 변수예요. 그리고 삼성중공업에는 FLNG, 환해지 외에 하나 더 주목할 게 있어요. SEDP, SHI 엔지니어링 데이터 플랫폼.
네, 이제는 잘 알죠. 이전에 스마트야드를 다뤘는데 삼성중공업이 조선업계 최초로 설계 자동화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SEDP는 선박 설계 데이터를 디지털화해서 자동 저장하고 공유하고 도면과 계산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통합 플랫폼이에요. 웹 기반이라 내부와 외부가 동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종이 없는 조선소가 가능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설계사가 직접 도면을 그리고 계산서를 작성했던 걸 AI가 자동으로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건 7편에서 배운 인력 부족 문제의 해법이기도 해요. 그리고 SEDP의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설계 기간이 전체 공기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꽤 커요. 통상 2, 3년이 걸리는 공기에서 초반 1에서 1.5년을 설계가 차지하거든요. 설계 기간이 단축되면서 전체 건조 공기가 줄어들고 설계 기간 중에 놀 수밖에 없는 도크가 줄어들게 되니 이건 도크 회전율 향상으로도 이어집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도크에서 더 많은 배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니 설계 자동화가 왜 중요한지 알겠어요. 도크 회전율이 올라가면 매출이 올라가고 설계 인력을 절약하면 비용이 줄어들고 이중으로 이익률이 개선되는 구조네요. 2030년까지 설계 자동화율을 현재의 2배로 높이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이 플랫폼을 외부에 판매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잠깐! 이건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삼성중공업이 배만 만드는 게 아니라 배를 설계하는 기술 자체를 파는 거예요. 마치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만들면서 동시에 팹리스 서비스를 파는 것처럼. 좋은 비유예요. 만약 SEDP가 글로벌 표준 플랫폼이 되면 삼성중공업은 직접 배를 만들지 않아도 플랫폼 사용료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아직은 초기 단계겠죠? 실제로 외부 매출이 나오고 있나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은 내부 효율화 단계예요. 외부 판매는 장기 비전이고 2026, 27년에 첫 외부 계약이 기대되는 수준입니다. 근데 잠재 고객은 확실히 있어요. 세계의 조선소가 343개잖아요. 이 중 상당수가 중소형 조선소인데 자체적으로 설계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할 여력이 없어요. SAEDP를 SaaS라고 하죠. 구독형 서비스로 제공하면 충분히 시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선소뿐 아니라 선급, 엔지니어링 회사, 기자재 업체들도 잠재 고객이에요. 아무래도 설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플랫폼이 있으면 밸류체인 전체의 효율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SEDP는 현재의 이익보다는 미래의 성장 스토리에 해당하는 거네요. 당장 실적에 반영되진 않지만 이게 실현되면 삼성중공업의 사업 모델 자체가 제조업에서 플랫폼 기업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겠어요. 네, 현재 삼성중공업의 PBR은 약 1.8배 수준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 1.2배보다 높고 한화오션 2.2배보다는 낮아요. 이 1.8배라는 숫자 안에 삼성중공업의 성격이 담겨 있어요. HD 현대처럼 규모로 압도하는 것도 아니고 한화오션처럼 방산 프리미엄을 받는 것도 아닌 그 중간 어디쯤이죠. 왜 HD 현대보다 높은지부터 보면 삼성중공업은 FRNG라는 독보적 고수익 사업이 있어요. HD 현대는 규모는 크지만 지주사 할인이 적용되고 선종이 다양해서 평균 마진이 삼성보다 낮을 수 있어요. 한화오션과 비교하면 하나오션보다 낮은 이유는 삼성중공업에는 방산 성장 스토리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이에요. 삼성중공업도 특수선을 만들지만 하나오션처럼 잠수함이나 미국 진출 같은 폭발적 성장 스토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의 PBR 1.8배는 FLNG 프리미엄 플러스 안정성 프리미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불 & 베어 시나리오도 볼게요. 먼저 불 케이스. 첫째, FLNG 독점. 이 80% 점유율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둘째, 100% 환해지로 인한 실적 안정성. 셋째, 수주잔고 40조 원의 이익 가시성. 넷째, SEDP 플랫폼화의 장기 성장 잠재력. 베어 케이스는 제가 정리해 볼게요. 첫째, FLNG 수주 지연 시 실적 공백. 아무래도 한 프로젝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니까요. 둘째, 거제 단일 사업장 리스크. HD 현대는 울산, 영암 해외 기지가 있는데 삼성은 거제 하나뿐이잖아요. 나머지는 제가 정리해 볼까요? 셋째, 고환율 시기에 상대적 매력 저하.
한화오션이 환차익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때 삼성중공업은 비교 열의에 놓이죠. 삼성중공업 편을 만들면서 저는 이런 고민들 해봤거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보수적 안정주의인가 아니면 성장주의인가? 그리고 제 답은요, 둘 다인 것 같아요. 환해지와 선별수주는 보수적 안정주의 DNA, FLNG 독점과 SEDP 플랫폼화는 성장주의 DNA.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게 삼성중공업만의 정체성인 것 같아요. 오, 이제 지용님에게서 고수의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투자자분들은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이 회사를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안정적 수익을 원하면 환해지에 주목하고, 성장을 원하면 FLNG 파이프라인에 주목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고서에서 삼성중공업을 볼 때는 FLNG 수주 일정과 환율 전망, 이 두 가지가 핵심 변수예요. 이 두 요인이 현재 실적을 결정하는 변수니까요. 이 변수에 대한 자신감만 있으면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삼성중공업 편 전체를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1부 FLNG 점유율 80%, 4기 파이프라인, 2026년 70억 달러 수주 목표, LNG 선과의 이중 수입 구조. 2부 100% 환해지의 배경과 장단점, 해양 플랜트 부실의 교훈, SEDP 플랫폼 혁신, PBR 1.8배의 의미. 삼성중공업은 FLNG라는 금광을 독점하면서 환율 변동이 흔들리지 않는 보수적 전략으로 무잠한 기술 집약 기업입니다. 자,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HD현대는 규모, 삼성중공업은 기술. 그러면 세 번째 거인은? 정답! 하나오션! 과거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방산이라는 새 무기를 장착한 회사. 미국에 7조 원을 투자하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 결선에 올랐어요. 그리고 환오픈 전략. 환율이 오르면 수천억이 추가로 쏟아지는 구조. 삼성중공업과 정반대예요. 12편에서 가장 공격적인 조선소의 속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이요. 저희는 12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